네,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초대석 시간에는 에델바이스 치과 이재범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하고는 구면일 텐데 우리 진희 씨는 초면이죠. 네. 인사 나누시고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재미난 이야기 많이 들려주신다고 기대 저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방학이 5월 말이면 끝나요. 아니요, 방학이 시작되는데요. 방학이 시작되죠. 방학이 시작되죠. 방학이 끝나면 큰일 나게. 저는 엄마라서 아. 방학이 개학이거든요. 반대로 엄마 그래서 입장에서. 제가 방학이 끝났다고 생각을 담았어. 센스 있다. 센스 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방학 되면 이제 미뤄왔던 치과 치료도 받아야 되는데 특히 사랑니를 많이 뺀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는 좀 시간이 있을 때 하게 마련이죠. 네. 특히 이제 아이들도 대학교를 갔다가 또 집에 방학 때 오니까 그럴 때 이제 사랑니를 많이 빼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20살 때, 그러니까 미국 나이로 20살, 한국 나이 21살 정도 됐을 때 사랑니를 실제로 뺐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갔더니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누워 있었다고. 그래서 여기가 통증이 생겨서 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누워서 이 옆에 이를 압박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사랑니를 꼭 빼야 되나요? 사랑니. 이게 이제 사랑니도 실은 언제 어느 시점에서는 아마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조물주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 것 같은데 네. 사람의 이를 보면 이제 앞니가 한 4개 있고 송곳니가 2개 있고 그다음에 작은 어금니가 양쪽으로 2개씩 있고 그다음에 큰 어금니가 큰 어금니. 양쪽으로 3개씩 있어요. 아. 근데 마지막 세 번째 거를 우리가 사랑니라고 그래요. 왜냐면 제일 나중에 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질긴 음식을 많이 씹을 때는 씹다 보면 이하고 이 사이가 서로 부딪히니까 서로 그 컨택되는 부분에 조금씩 달아요. 그래서 나의 사랑니가 나올 때 한 20살쯤 되면 이들이 조금씩 더 앞으로 무브하고 그러다 보면 사랑니가 날 스페이스가 있었어요. 아하.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소프트한 푸드를 많이 먹다 보니까 이들이 다를 확률이 좀 더 적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니가 날 스페이스가 많이 부족하게 되고 그래서 사랑니가 날 스페이스가 없으니까 걔가 이게 누워서 나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 얼굴이 V라인이 되는 거네요? V라인이 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V라인 뭐 관계가 있을 수 있죠. 대부분 이제 사각턱이신 분들이 좀 공간이 좀 많으니까. 네. 근데 그러면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음식하고 이 치아 이게 발달과 쇠퇴가 연결이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네, 관계가 있어요. 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채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많이 씻고 그 아무래도 육식을 채식 채식하는 분이 좀 더 많이 덜 단단하게 씹죠. 씹죠. 육식이 좀 부드럽죠. 육식이 왜? 육식이 부드럽나요? 부드럽죠. 소프트하죠. 채식은 그 줄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파이버. 잘 이걸 네. 빠야 되니까. 네. 더 많이 씹게 예, 되니까. 고기는 그냥 이거 몇 번 해도 그냥 괜찮은데 줄기는 잘못하면 그거 넘기기 힘드니까 잘게 씹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활동이 많아지겠죠 아무래도. 하여튼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이 턱뼈와 그다음에 이들 사이즈의 총합 사이에서 관계인데 턱뼈가 충분한 공간이 있으면 이들이 다 날 수 있는 거고 충분한 공간이 없으면 이가 다 못 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나더라도 그게 이제 기울어서 날 네.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기울어서 나면 어차피 걸리니까 못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아페니하고 사이에 좀 썩게 되거나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가 사랑니가 좀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약간 기울어져서 이렇게 나오면 아페니들을 좀 앞으로 밀게 되죠. 밀게 되고 네. 그래서 통증도 아페니가 좀 생기고. 이렇게 삐뚤빼뚤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 그런데 네. 참 엉뚱한데 네. 저는 사랑니라는 걸 몰랐는데 왜 사랑니예요? 사랑니에 대한 그 고통을 많이 느낀다는데 솔직히 저는 안 났거든요. 네. 그래서 왜 사랑니인지 잘 궁금해요. 뭐 그거에 대해서 썰이 많긴 한데 썰이 많죠. 네. 그 나는 시점이 한 17, 18 뭐 그때잖아요. 네. 사랑을 알 시점에 난다. 사랑을 네. 알거나 사랑을 할 네. 때쯤 나는. 아무래도 네네. 그다음에 그거 영어로도 위즈덤 있어요. 피스라고 부르죠. 피스라고 네. 있어요. 위즈덤이 영어로는. 좀 생길만 할 때. 아하. 그래 비슷하네요 어떻게 네, 보면. 비슷하죠. 네. 그러면은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저 같은 경우는 뭐 안 났어요 지금까지 없어요. 그럼 남들보다 2개가 적은 거네. 자 이제 안 나신 경우는 이제 2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네. 없으실 수도 있어요. 없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속에 완전히 박혀 있어가지고 가려서. 안 나왔을 수도 있고. 네네. 한번 찍어봐야 알겠네요 사진을. 네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위에 2개는 아주 속에 있어서 뽑기를 포기한 케이스인데 이제 좀 더 갈수록
사랑니가 없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실은 보면. 오늘 청취자님도 저는 아직 네. 사랑니 안 뺐는데요 하면서 지금 이제 예순이 다 돼가신다고. 예. 예. 그러신 분들은 이제 원래 없으실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간혹 이제 사진을 찍어 보면 사랑니가 깊숙이. 어마어마하게 깊숙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어마어마하네. 깊어서. 이 여기 이제 뭐라고 보죠? 광대뼈 있는 쪽. 광대뼈 있는 쪽에 있는 분들. 아, 그래요? 어머, 네. 숨어 있는 거네요. 네, 그걸로 이상. 근데 그거를 사. 뭐 통증이나 뭐 이런 것에 증상이 이상이 없으면 없으니까 괜찮아요. 괜찮은 거죠. 그렇죠. 그죠? 저도 아까 20살에 뺐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진짜 아파서 간 거예요. 아파서 갔더니 사진을 찍어봤더니 이게 너무 누워 있었다. 예. 누워서 압박을 하고 그래서 있었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벌려서 네. 이빨을 쪼개서 네. 이를 4개로 쪼개가지고 되게 힘들게 빼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걸 빼고 나니까 공간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 거는 그냥 뽑았어요. 주여. 그런데요. 왜 주여죠?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에 의하면은 네. 그 결혼하고 임신을 한 임신부들 계획하고 네. 있을 네. 경우에 그분들도 사랑니를 뽑는 게 좋다는 레코멘드를 해준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병원에 있다 보면 네. 네. 큰 종합병원에 일할 때 보면 사랑니가 임신하고서 사랑니가 부어서 오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그땐 치료를 못 하는 네, 거죠. 사랑니가 아하. 부어서 오시면 이게 참 난감한 게 약을 처방하기도 조금 난감하고 뭐 할래도 마취를 하고 또 수술해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좀 되게 힘들어요. 아, 그러니까. 고통이 심해지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많이 곪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어쩔 해야 수 해야 되니까 되잖아요. 아, 네, 산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 부담. 위험 부담도 되고. 맞아요. 불안하죠. 맞아요. 아, 정말. 그렇구나. 아까 좀 말씀드릴 때 하나 이제 빼먹은 게 네. 사랑니가 이제 속에 있는데 안 나오는 경우는 가끔 사진을 찍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치아 머리를 감싸고 있는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이 간혹 가다가 이제 염증 세포 같은 게 거기서 번식하게 되면 걔가 낭종이 되거나 이게 다른 게 돼서 뼈를 흡수시키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이 가끔 생기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아. 그래서 네. 가끔 사진 찍어서 체크업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아, 그러니까 치과에 간 김에 사랑니 있는 여부와 예. 이게 문제를 예. 일으킬지 여부를 예. 체크해 보는 게 좋다. 네, 그리고 아까 네. 말씀하신 네, 대로 네, 네. 사랑니 빼고 아펜니를 이제 빼신 이유는 네. 사랑니가 누워 있는데 그 누워 있는 게 아펜니 뿌리 쪽에 굉장히 밑에까지 닿도록 누워 있었던 거예요. 아니 저는 그게 네.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쪽을 뺐더니 공간이 생겨서 이쪽 사랑니도 누워 있었는데 예. 제대로 난 거예요. 그건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오케이, 그러니까 오케이. 양쪽에 4개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숨어 네네. 있는데 얘를 네네네. 하나 빼고 나니까 공간이 얘가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얘가 다시 제대로 자란 거예요. 이쪽이 다 한쪽으로 시프트 됐나 보군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안 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하나를 빼고 좀 있다 다시. 그게 이제 네. 다른 점인데 네. 한국 분들은 저도 뺄 때 오른쪽이나 왼쪽 한쪽을 먼저 하시라고 먼저 그래요. 빼고 네네네. 그래서 반대편으로 드시라고. 근데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한 번에 4개를 다 한 번에 다 빼버려요. 이유는 고통을 한 번에 하는 게 낫다. 그렇죠. 저도 그 생각이 드는데. 생각이 좀 컨셉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냥 잘 그런 상식을 모르고 네. 이제 병원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그래야 하는지 알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또는 이제 네. 또 의사분마다 또 문화적인 차이인 것 또 같아요. 민족성마다 틀리겠네요, 이게. 저도 네. 만약에 난다 그러면 간 김에 네. 다 해버리지 하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근데요. 전 안 나서 모르니까. 저는 근데 좀 궁금한 거 또 얘기하니까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아프지 않나요? 아프지 않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겠고요. 아니 사람 통증을 많이 호소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프다고. 이제 썩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이를 빼서 아픈 거는요. 주로 치아를 잡고 있는 치주인대라는 조직에 그 감각을 느끼는 것들인데 그게 이제 끊어지잖아요. 이를 빼면. 네. 그래서 아프기도 하고 그다음에 신경이 있는 데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거기서 아프기도 한데 주로 아픈 통증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하고 많이 비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니도 한 16, 17대 이가 막 형성이 되기 시작해서 뿌리가 다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빼면 좀 깊이 있어도 좀 쉽게 나오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아하. 네. 그런 케이스는 조금 덜 다리 아프고 잡기 전에. 네, 뼈도 좀 더 잘 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빼고 났을 때 예, 통증이. 예. 근데 네. 이제 저 밑에 있는데 빼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면 아무래도 더 많이 붓고 좀 더 많이 아프고 그래서 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우선은 그 사랑니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에 가지고 있다가 한 17세에서 한 20세쯤 되면은 그게 이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니까 그냥 빼거나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보통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잘못돼서 그걸 모르고 놔뒀다가는 통증이 굉장히 유발될 수도 있고 그때서는 통증도 통증이지만 걔가 이제 나올 공간이 없을 때는 다 못 나오고 반쯤만 나오면 반만 덮여 있으면 거기 자꾸 뭐 아프겠죠. 아파요. 이물질이. 이물질도 네, 이물질도 닿고 그다음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그 닿는 면 아펜니랑 닿는 면이 이제 썩으니까 아펜니의 뒤쪽이 많이 썩어 네. 가기도 하고 그런 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아무튼 골칫덩어리네요. 어금니까지 영향을 주니까. 예. 네, 그래도 한 10분 중에 한 분 정도는 잘 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절로 그냥 제대로 네. 나기도 하고 그런 분들은 굉장히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렇네요. 그러네요. 저는 막 누워서 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정말 다 누워서 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으니까. 뭐 사실은 요즘은 뭐 치과 기술도 워낙들 발달했다고 저도 생각이 돼요. 왜 우리 어렸을 때는 그렇게 치과 가면 아팠는지 모르는데 요즘은 치료 뭐 심한 걸 받아도 아프질 않더라고요. 마취제를 잘 마취 쓰는 것 주사도 같아요. 안 아파요. 맞아. 심지어. 저도 옛날에 어릴 예. 때 시골에서 입 뺐는데 본인도 그러세요. 마취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도 아 병원에서요? 네. 아니 병원을 치과를 갔었는데 어렸을 때 이제 국민학교 때죠. 네. 그랬는데 마취 주사를 놔요. 저 그 느낌 맞는- 아직도 기억나요. 아니 마취 주사 맞는 것까지야 참죠. 다음 더 통증을 적게 해주는 거니까. 근데 마취 주사를 놨는데도 아픈 이유를 모르겠더라니까. 근데 마취 주사를 그때는 약을 조금 썼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근데 요즘은 뭐 심한 그 어떤 치료를 받아도 마취를 제대로 하기 때문에 뭐 통증은 하고 난 다음에 약간 얼얼하거나 뭐 이 정도지 그렇게 통증이 심하진 않더라고요. 네, 수술 치과 치료는 대부분 처음에는 이제 토피칼로 그 연고 같은 거 발라서 표면 마취를 하고 그다음에 주사를 놓으면 특별하게 많이 아프진 않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가 봐요. 저는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나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병원에 가면요. 그 소리가 있어요. 아니, 소리는 다 그 주사, 느끼죠. 마취 주사 들어가는 이렇게 쫙 하면서 그건 어렸을 때 치과. 옛날에요. 예. 니들이 별로 좋지 않아서 니들이 소프티슈를 뚫고 들어가는 소리예요. 그 소리가 너무 싫어서 치과 예민하네. 가기를 어렸을 요즘에는 땐. 그 이제 커팅하는 기술이 발달해서 거의 그런 소리 안 나고 이렇게 잘 스무스하고 스무스하게 들어가요. 뭐 우리 소리 그러면은 네. 드릴로 가는 소리 같은 것을 많이 아니, 듣. 아니 무슨 하죠. 말씀인지 알아요? 그죠 이게 아시죠? 예. 이게 이제-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있어요. 연조직을 이렇게 자르면서 들어가잖아요. 쭉 들어가는 느낌. 그러니까 썩 이런 소리가 나면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그렇게 치과를 가고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도 치과가 무서운 게 이제 그런 건데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가서 봤더니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마취 주사 맞는 게. 맞아요. 기술들도 좋아진 것 같아요. 아. 그러나 저러나 네. 또 제법 이것도 수술료 하나일 텐데 비용도 제법 들어가지 그렇죠. 않나요? 아무래도 중요한. 비용은 이제 인슈런스가 있으신 분들은 보통 인슈런스에서 반에서 좋은 인슈런스는 한 80에서 90%까지 커버해 주시더라고요. 네, 인슈런스에서. 네네. 그리고 이제 사랑니가 어떻게 있는지 아하. 그게 이제 연조직만 덮여 있는 건지 아니면 다 나와 있는 건지 아니면 뼈가 반쯤 덮인 건지 아니면 완전히 뼛속에 들어 있는 건지 그 상태에 따라서 비용이 조금씩 달라요. 그럴 수 있겠네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술의 정도가 달라지니까 그렇죠. 쉽게 그렇죠. 생각하면요. 네. 아하. 그냥 나와 있으면 그냥 이제 빼면 되면은 이제 좀 적은 비용이 들 것이고 그러니까 네. 저처럼 누워서 네. 그거를 벌려서 쪼개서 네, 네. 끄집어내야 되면 큰 공사네요. 네. 큰 공사. 생각보다 큰 공사예요. 맞아요. 뭐 정형외과 수술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뼈를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 뼈를 같더라고요. 힘보다는 이제 기술을 빼야죠. 그렇죠. 아. 맞아요. 아니 아픈 사람이 힘 주고 있지 의사분들은 힘 안 써요. 아까 제가 왜 기억을 하냐면 저를 그때 빼주셨던 여자 선생님이 제가 이제 한국에서 뺐으니까 종합병원이었어요. 그때 한국에서 큰 종합병원이었는데 인턴 선생님이었나 그러니까 실습하시는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여자분이었는데 막 정말 끙끙거리면서 빼시다가 결국에 안 돼서 다른 분한테 도움을 청하더라고요. 아마 어려운 힘으로 빼시면 안 되고요. 힘으로 빼면 안 되죠. 뭐든지 힘은 빼야 됩니다. 저 대상이 된 건가요? 힘을 빼야 그러면? 됩니다. 모든 스포츠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은 다 네. 힘을 빼야 됩니다. 네. 네. 아우 정말 왜냐면 사랑니. 힘을 너무 예. 세게 주면 대부분 부러져요. 아. 부러지면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회복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가 네. 뿌리 끝에가 부러지든가 이게 잘 안 나오고 부러지죠. 그냥 뿌리가 남아 있거나 그러면 네.
또 다른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에 끝내야 될 걸. 저는 막 이런 얘기 들으면 몸에 관한 얘기를 좀 상상을 하기 때문에 막 그 고통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의외로 고통을 많이 느끼고 자라셨네. 네,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대석 시간입니다. 에델바이스 측과 이재범 원장님과 함께 사랑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제 주변에 며칠 전에 사랑니가 정말 썩어가지고 이제 수술을 받으신 분이 계셨어요. 최근에요. 네. 네, 이제 아는 그분은 이제 40대 중반 남자분이셨는데 이제 그렇게 됐는데요. 그런 경우에 회복하는 데는 얼마나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보통 많은 분들이 수술하고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이제 먼저 이제 사랑니가 빼고 나면 어떻게 그 치유가 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빼고 나면 첫날은 좀 부어요. 한 24시간 정도는 붓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가 가장 아픈 때고 피도 좀 많이 나고 이제 붓는 때라서 초반에는 좀 얼음찜질 같은 거를 해주셔가지고 좀 덜 붓게, 그러니까 혈관을 좀 수축시킨다는 개념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얼굴이 좀 통통하신 분들이, 볼살이 많은 분들이 더 많이 부세요. 그래서 얼굴이 좀 갸름한 사람들이? 갸름함이 덜 보여. 왜냐하면 근육이 더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부풀 게 더 많잖아요. 그래서 더 보여요. 네. 당연한 이치네요. 아픈 거는 이제 첫날이 제일 아프고 네.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아픈 게 좀 가라앉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사랑니를 뽑고 나서 그 뽑은 자리에 피가 잘 차서 우리나라 말로 뭐 피떡이라고도 하고 혈병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네. 붓는 역할. 네, 그게 이제 잘 붙어 있으면 그 위로 연조직이 차기 때문에 빨리 회복이 되는데, 네. 간혹 가다가 이제 특히 연세가 좀 있으셔서 사랑니를 빼는 경우에 그 피가 남아 있지 않고 다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뻥 비는 현상이 생기죠. 뻥 비게 되면 그 안에 이제 새로운 티슈가 바닥으로부터 위로 차올라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 경우가 있군요. 좀 그런 경우는 한 4개월에서 6개월 걸려요. 완전히 회복되는데, 근데 피가 잘 차 있거나 아니면 째고서 꼬맨 경우는 한 2주 정도면 거의 다 아물죠. 아물죠. 그래서 왜냐면 아프신 거는 첫날이 제일 아프고, 저도 빼봐서 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는 조금 아프고 좀 거북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진짜 혀로 자꾸 이렇게 좀 확인하게 확인하게 네. 되고. 저희가 네. 이제 혀에 대해서 이 굉장한 탐험가라고 그러는데, 네, 뭐가 이렇게 궁금한 게 많은지. 네, 특히 이제 꼬매놓은 게 있으면 혀가 아무래도 자꾸 가게 돼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셋째 혀가 예민하더라고요. 예민해. 아주 작은 거에도 네. 왜 이렇게 반응을 하는지 몰라. 이물감이 진짜 네.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맞아요. 사랑니 빼고 나서 피가 나오면 네.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빨아보잖아요. 그게 네거티브 프레셔가 가면 피가 더 계속 나오고, 안 좋은 거죠. 그다음에 피도 그냥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빠져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랑니 빼고 나서 꺼즈를 물고 있으라고 하는 이유가 피가 그 안에 고여 있어서 그대로 굳으라고 네, 네. 하는 거가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빨대를 사용하지 않게 해서 그 음압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빨대를 이런 사랑니 수술은 빨대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하시고 나서 빨대를 쓰면 음압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피가 자꾸 나죠. 빨아들이면은 그 피를 나오게 하는 역할을 그렇죠. 하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은 네. 주의해야 될 점은 뭐 일반적인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일단은 청결이 중요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치아 관리 칫솔질이라도 이거 할 때 뭐 수술하신 경우엔 처음에는 솔직하게 칫솔질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저희가 보통 이제 강한 그 소독약이 들어있는 그런 가글린 솔루션을 드려요. 그래서 그걸로 한 1주에서 2주 정도 가글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실밥을 뽑고 나서는 뭐 워러픽이나 아니면 물 같은 걸 이렇게 시린지에다 넣어서 이렇게 쭉 짜든가 해서 음식이 끼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물질이 꼈다가 괜히 네. 도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사랑니를 빼고 나서 이렇게 붓는 경우에 네. 첫날은 얼음찜질 같은 걸 해서 붓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데, 네. 일단 붓고 났을 때 네. 한 이틀 때부터는 얼음찜질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얼음찜질을 붓고 나서 하면 그 티슈가 이렇게 딱딱해져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붓기가 빠지는 과정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어요. 그럼 혹시 진통제 같은 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진통제 많이 드셔야죠. 그냥 뭐 처방을 해주시니까 네, 먹어야 항생제와 되는군요. 네, 네. 항생제와 네. 진통제는 이제 처방을 해주시겠죠. 왜냐면 통증은 없어져야 되니까. 진통제가 이제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진통제가 소염 성분이 같이 들어 있어요. 네. 드시면 붓는 것도 좀 방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염증과 아프지 않으시더라도 개인적으로는 한 이틀 정도까지는 드시라고 추천을 드려요. 네. 그렇군요. 일단은 권하는 대로 어. 하는 게 가장 좋은 거겠죠. 드리기는 네. 한 4, 5일치 드려도 안 아프셔도 이틀은 꼭 드세요 하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네. 이제 잘 수술을 해도 사실은 사람 몸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나요? 뭐 부작용 제일 큰 거는 사랑니가 누워 있을 때 사랑니를 빼면 그 아무래도 앞에 남아 있는 이 뒤쪽이 많이 노출되니까 거기가 좀 시린 현상이 좀 생길 수도 있고 그건 그다음에 시간 지나면 혹시 가라앉나요? 가라앉죠. 아, 예, 네. 예. 그리고 사랑니가 또 아주 많이 누워 있는 경우에 빼면 앞에 니 뒤쪽에 뼈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에 니가 조금 흔들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앞에 니가 좀 아플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랑니를 뺄 때 거기다 이제 힘을 두 치아 사이에 힘을 주는데 네. 아무래도 사랑니에도 힘이 가지만 앞에 니에도 좀 힘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아, 좀 한 몇 주간 불편하신 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가장 끝쪽 어금니가 예. 약간 흔들리거나 시리거나 예. 아플 근데 수 그런 있다. 경우 이제 네. 사랑니가 이제 깊이 들어 있는 경우에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감염이 생길 수 있어요. 사랑니를 이제 그렇겠죠. 워낙 그 주변에 감염이 있던 상태에서 이를 이제 빼게 되면 그게 이제 골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경우는 항생제를 드리면 그걸 꼭 드셔야 돼요. 네. 그리고 자, 이제 맞습니다. 음주는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절대적으로 안 되죠. 절대적으로 안 되죠. 한국 분들은 꼭 음주하고 또 하나 이제 강조하는 게 네. 사우나 가시지 말라고. 아, 네. 왜냐하면 그 열이 많이 나게 되면은 혈액순환이 빨라져서 네, 많이 붓고 응고하는데 피도 많이 오래 걸린다. 네, 피도 많이.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면 되겠네요. 기억해 주세요. 자,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네. 방학 때가 시작되면서 네. 학생들이 주로 이제 사랑니를 뽑는 이게 많이 있다는데 통증이 있거나 불편하지 않아도 요 기간 중에는 뽑는 게 좋겠다고 마음 먹는 분이 많은 거죠. 그렇죠. 네. 아. 자, 그러면은 그렇게 마음 먹었을 때 뭐 준비하거나 뭐 마음의 준비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돈 준비하고 네. 어떤 게 준비할 게 있을까요? 보험도 준비하고. 네. 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수술이니까 수술을 앞두고 식사를 너무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너무 많이 하시면 긴장하고 뭐 그러면 속도 불편해질 수 있고 혹시 간혹 이제 치료하다가 약물 같은 게 이제 들어가서 불편해서 막 이렇게 토하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 네, 네. 과식하지 않고. 그렇죠. 예. 과식하지 않는 걸 추천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이 조금 드신 분들 중에 베이비 아스피린 같은 경우를 그냥 혈압 계속, 때문에 혈압 내지는 피를 좀 뭐 묽게 하는 것 묽게 때문에 하는, 심장 네. 때문에 아. 드시는 분이 있는데 네. 베이비 아스피린이나 아니면 또 다른 항응고제 같은 경우는 네. 한 5일에서 7일 정도 미리 전에 끊어 주셔야 돼요. 아. 응고가 약해지니까 예, 예. 응고하는데 오래 걸리니까. 예, 예. 아. 그리고 또 하나 그 약 중에 뭐 브루펜 같은 경우도 그게 이제 드시면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까지는 약간 출혈을 이제 그 응고되는 거를 이제 막는 아. 그런 펑션이 있대요. 그래서 네. 한 6시간 정도에는 드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아무튼 일단은 절개를 하고 수술이니까 그래도 네. 그것이 잘 아물게끔 하기 위해서는 피 응고가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네. 감염되는 걸 방지하고 네, 네. 그것이 네. 기본적인 것으로 본인이 뭐 그렇다고 억지로 준비할 건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체크 사항을 한번 네. 체크리스트를 볼 필요가 있다는 예, 얘기네요. 그리고 이제 감염 중에 급성 감염이 있어요. 막 열도 나고 많이 막 붓고 있는 상태 그런 거 이제 급성 상태인데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약을 좀 드셔가지고 조금 가라앉히는 네. 다음에 빼시는 게 좋겠죠. 네. 근데 이미 치아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단지 통증이 있어서 뺀 거지만 예,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안에서 썩었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예. 그분도 이미 썩어 있는 상태였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좀 그런 경우들 네. 그냥 빼면 괜찮아질까요? 사랑니가 썩은 거니까 사랑니 빼면 괜찮죠. 아. 네, 뭐 원인 제거가 되면 되는 네. 테니까. 근데 걱정스러운 건 네. 썩으면 이제 위가 부서지니까 빼기가 좀 힘들지만 그건 이제 치과에서 문제고. 뭐 치과 의사의 기술을 믿어야 되는 거고.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만약에 그게 어떤 사랑니 같은 경우는 안에 있잖아요. 많이 예. 빼지 않으신 분일 예. 경우에 그런 자각 증상이 혹시 있는 건지. 네, 이미 썩어서
숨어 있으니까 혹시 모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대부분 들어요. 아세요. 냄새가 나거나 네. 아니면 이제 부었다 가라앉았다 하거나 그다음에 좀 이가 좀 어느 정도 아프거나 하는 그런 증상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알 수 있어요. 뭐 그리고 일단은 제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네. 이게 뭐 잇몸 속에 감춰져 있다 손 치더라도 무언가 불편함이라든지 무언가 이상이 있으면 우리 몸은 반드시 느끼게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이가 누워 있고 완전히 속에 잠겨 있는데 네. 왜 치과 가서 이렇게 깊이 재보는 거 있죠? 치주 잇몸 검사 네네네. 할 때 깊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거기 이제 이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니까 이미 잇몸에 빨리 빼주시는 게 좋죠. 네. 네, 그렇군요. 자, 이 사랑니 이름은 참 이쁜데 우리를 좀 골치 아프게 하는 어쩌면은 그러게요. 필요 없는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렇죠. 네. 어떻게 본다면 그러다 보니까 이름은 이쁜데 정말 이맘때 17살, 20살 요때쯤 되면은 사랑을 알게 되는 나이에 그렇죠. 이 사랑니 때문에 고민도 한번 하시고 인생을 알고 예, 그리고 사랑을 알고. 한 번쯤은 가서 체크를 해서 미리 주의사항도 의사분들께 듣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참 사랑니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줬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랑니 치료 후에 좀 주의할 사항들 한 번 더 짚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이제 냉찜질을 하셔야 되는데 냉찜질을 하실 때 차갑게 하는 거지 그걸 얼리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 얼음을 직접 대시는데 그러면 혈관이 수축되다가 동상이 걸리면서 혈관이 더 확 확장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냉찜질을 할 때는 수건 같은 걸 한번 싸셔서 5분 됐다 해서 차갑게 그날 주무시기 전까지 해주시면 제일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꺼즈는 한 2시간 정도 물고 있다 뱉으시면 되는데 꺼즈를 뱉고 나서도 피가 더 많이 난다 그러면 꺼즈를 좀 더 물고 계시거나 아니면 티백 같은 거 뭐 녹차나 뭐 여러 가지 티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얼음물에 잠깐 담갔다가 그를 좀 물고 계시면 그 티 안에 혈액을 응고시키는 성분이 있어요. 아하. 혈액 응고에 좀 좋을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빨대 쓰지 않는 거랑 그다음에 우회 사랑니를 뽑으신 경우는 우회 사랑니가 상악동하고 가까운 경우엔 코를 세게 풀지 마셔야 돼요. 한 2, 3주간. 네. 그걸 네네. 여러 가지 거기가 주의사항이 구멍이 많군요. 생길 수가 네, 있어요. 네. 그다음에 네. 이제 심한 운동이나 사우나 같은 거 하지 않고 아까 주의사항 음주 하시지 말고 네. 담배도 며칠간 안 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주의할 게 약은- 많습니다. 약은 잘 드시고. 네네. 오늘 너무 정말 이렇게 처음 치료부터 마무리까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에델바이스 치과 이재범 원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